자, 안녕하십니까. 추동훈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입니다. 1월 19일자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해 화요일 3대 지수가 떨어진 이야기부터 해서 블리자드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 더 센 게 남았나, 그리고 애플 VR 결국 출시 밀린다 등의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황이 조금 좋지 않게 마무리됐습니다. 계속 모든 지수가 다 떨어졌고요. 이게 S&P 500인데 다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좋지 않았고요. 맵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피해 화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뉴욕장 쉬었는데 하루 사이에 다시 열린 뉴욕장이 굉장히 빨갛게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계속 지배하면서 이런 부진이 이어졌다 정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한국도 최근에 많이 올렸죠. 한국과 이제 계속 올리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도로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또 많이 올랐죠. 이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는 만큼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서로의 상관성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들이 많이 최저점 향해 가고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다들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중앙시장 금리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1.25까지 올렸고요. 이제 지난해 말 영국이 올렸고요. 캐나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움직이려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연 미국이 언제 움직이느냐,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이게 골드만삭스 오늘 발표한 실적인데요. 기대치보다 매출은 살짝 늘었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그 전까진 계속 예상치보다 높은 어닝을 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이 더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부진한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많이 떨어진 게 눈으로도 보이시죠. 자, PNC뱅크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슈 때문에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밈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밈 주식의 대표주자 게임스탑과 AMC가 있죠. 게임스탑도 5% 넘게, 그리고 AMC 회사도 8% 넘게 떨어지면서 밈 주식 역시 주의보. 올해 그게 지금 화두인데 예상대로 좀 주가가 좋지 않다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소식이 오늘 사실 핵심 뉴스인데요. 게임 공룡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품었다는 뉴스가 지금 새벽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화제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떨어졌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20% 넘게 오르면서 급등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이제 687억 달러, 하나 약 82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주당 95달러 가치를 산정했는데 현재 원래 시장 14일 마감장이 6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거보다 한 45%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인수로 인해서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서 세계 3위 게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굉장히 커졌죠. 자, 직원 수가 약 1만 명 되는 이제 직원들과 수많은 스튜디오를 한 번에 품게 됐습니다. 자, 인수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링크드인 인수가 260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2배가 넘죠.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역대 이제 인수 이제 것들인데, 자, 요번에 한 게 687억 달러인데 그 밑에 링크드인이 281억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수를 진행한 겁니다. 자, 게임 산업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테이크2가 지난주에 증가를 127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620억 달러니까 한 4배, 5배 정도 큰 규모의 게임 산업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엑스박스 등 기존 게임 산업부에 병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고요. 자, 엑스박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인데 엑스플러스와 이제 엑스박스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이라는 회사까지 다 있죠. 요 안에 요렇게가 한 인수합병 되는 겁니다. 대표작들이 여기 있죠. 오버워치,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이제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사가,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등이 있습니다.
자, 게임 IP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게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요건 좀 뒤에서 설명드리고, 스타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캔디 크러쉬 사가, 헤일로 시리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듀움 케이크 등 완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열광하는 게임 IP들을 전부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블리자드, 뭐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 하면 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가 바로 블리자드의 게임입니다. 2008년에 설립했고 나스닥 상장사고요. 직원 수가 2020년 기준 9,500명인데 1만 명이 넘죠. 매출액 64억, 순이익 15억, 자산 198억 달러의 회사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게임작들, 대표작들 정말 많고요. 이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 모두를 아우르는 엄청난 게임 공룡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구독형 게임 모델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7,900원을 내면은 그 안에 있는 게임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일종의 넷플릭스의 게임판, 뭐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인수로 확보한 게임들은 모두 이제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안에 포함될 예정이라 하고요. 독점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데, 콘솔 게임은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가 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죠. 그리고 엑스박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이런 콘솔 게임에서 1위가 소니입니다. 소니가 7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엑스박스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콘솔 게임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모든 게임 플랫폼들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게임 패스 사용자는 현재 1,8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부서의 레비뉴,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등장은 또 메타버스 판도도 바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알다시피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꾼 메타와 이제 애플이 기기를 내놓겠다고 하는 애플 VR 등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인수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판도를 바꾸겠다라고 밝혔죠. 이제 모바일 콘솔 PC 게임의 통합과 더불어 사타이 나델라 CEO가 직접 게임은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을 했죠.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시장을 크게 흔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디즈니가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했던 게 약간 같은 같은 인수 규모로 이제 인청을 받는데요. 완전히 대형 공룡이 엔터테인먼트의 공룡이 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업계 대형 공룡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같은 날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성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하자마자 이런 뉴스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M&A 거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거를 철저히 잘 검증해서 문제는 없는지를 보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합병 독점 금지법 시행의 최신화 그리고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요런 이제 FTC가 이런 독점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와중에 어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블리자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성추행 루머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로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또 이러한 회사의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플 VR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애플 VR 기기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뷰라고도 하고요, 애플 VR이라고 부르는데 확정되지 않은 이 애플 VR 기기가 올해 출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빠르면 22년에 출시, 빠르면은 22년 6월쯤에까지 출시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올해 출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 일단은 애플 뷰라고 잡혀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과열, 카메라,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술적 문제라는 건데, 원래 22년 6월 WWMC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거죠. 정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아마 일반적으로 내년쯤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좀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신제품 개발이 쉽지 않은 거죠. 기술들을 직접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고, 금방 말씀드렸던 과열과 카메라 소프트웨어 문제들은 2021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또 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애플하면 또 완성도를 매우 중시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 이게 도저히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술들을 보면은 4K, 이제 8K 등 엄청난 디스플레이 기술과 수많은 센서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M1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M1 칩은 애플이 개발한 최고 성능의 칩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기에 대한 루머는 이제 VR 기기라기보다는 MR 기기, 그러니까 믹스드 리얼리티죠. 약간 일반 화면과 일상 그 이제 이런 물건들의 이제 뜨는 거, 이제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그런 띠띠띠 뜨는 그런 게 일단 될 것이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2,000쯤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와, 역시 생각보다 정말 비싸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M1 칩이죠. 맥북 최신 버전에 쓸 예정인 PC에 쓰는 M1 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칩과 최고 성능을 이 발열 없이 잡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자, 애플이 그리는 VR, 이 기기의 미래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참, 오늘 미묘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겹치는데 게임입니다. 바로 게임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애플도 보고 있고, 게임과 미디어 소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기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애플이 그리는 내는 이 VR 기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날이 갈수록 궁금증이 커지는데, 조금 밀린 만큼 좀 아쉬움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 것 같은데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